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신중하게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요. 이제 오늘 밤이면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죠. 증시 변동성이 한 차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저희와 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가운데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은 한 차례 더 커진 상태죠. 해당 이슈들을 주시하면서 다우지수는 0.25% 상승,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도 소매 판매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시장이 경기도나 가능성을 채권 가격에 반영한 상태죠.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많이 빠지는 불플랫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4.14%까지 순식간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벌써 이틀째 급락 중이죠. 현재는 154엔대까지 진입한 상태인데 월가에서도 엔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세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해당 소식에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96 중반까지 밀려났고요. 원달러 환율도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1,456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연준이 경제 데이터를 평가하는 동안 금리가 꽤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인내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매파 발언을 강조했던 해맥 총재였고요. 그리고 간밤에 소비 지표들, 고용 지표들이 차례대로 공개가 됐었죠. 우선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는데요. 사실 12월은 연중이 최대 소비 기간으로 꼽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긴 한데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정도가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됐는데 미국의 4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0.7% 오른 데 그치면서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은 월가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임금 지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2개 분기 연속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고용 비용 지수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귀추가 조금 더 주목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오라클이 오늘 3% 급등하는가 하면 팔란티어가 마이클 버리의 저격을 받으면서 또 3% 밀려났죠.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별로 섹터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부진했던 소매 판매 지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빅테크를 향한 반도체 관세를 약간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소화하면서 오늘 빅테크 7개 기업은 혼조세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개별 기업단 이슈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에서 테슬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줄줄이 임원들의 사임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핵심 인력이었던 13년간 테슬라에 근무해온 제간나탄 부사장이 퇴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설립되고 나서 이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나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임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난 가운데 담당 업무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원들의 줄 사임 소식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팔로우업 해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슈가 됐던 게 오늘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43조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을 목전에 두고 있죠. 지금 현재 빚을 내더라도 현금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KPX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일단 오늘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감 받아내면서 하락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대 낙폭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송 이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국 규제 당국의 앱스토어 수수료 압박과 더해서 현지 소매 판매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받아내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애플 오늘도 하락한 흐름 가져갑니다. 0.2%대 낙폭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엔비디아를 향한 미국 간의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핀비즈 맵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반도체단 안에서부터 종목별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라클이 3%대 급등, 장중에는 2.71%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밑에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 짙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이후 팔란티어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소부장 단 안에서는 온세미컨덕터가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죠. 4분기 견조한 실적을 내놓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올려잡으면서 오늘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반도체 단 안에서는 TSMC가 1월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36%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점이 이번에 TSMC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받아내면서 오늘 TSMC도 1%대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페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8%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을 마감한 이후에는 포드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 저희 방송과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융단이 좀 부진했습니다. 무디스와 함께 신용평가그룹이 함께 부진했는데요. S&P 글로벌이 실적 전망을 가이던스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개별적으로 9% 정도 밀려났고요.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화 둔화 우려를 받아내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단 안에서도 월마트가 약간 쉬어갑니다. 오늘 장중에 1%대 낙폭 보였는데요. 1.57%대 하락, 부진한 연말 소비와 함께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웰스파고의 부정적인 인식 받아내면서 오늘의 증시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기업단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포티파이가 201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14%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연말 결산 캠페인 랩드의 역대급 흥행과 월간 활성 이용자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은 급등세 연출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 관련 이슈,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간밤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청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을 한마디로 압축해보자면 엔비디아는 모든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기조로 흘러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문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청문회에서의 문답, H200 칩에 대해서 수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요. 이 H200 칩을 수출할 때 미국 측에서 붙였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군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H200 칩은 수출할 수 없다라는 규제인데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가 내민 조건은 매우 상세하고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객 확인 제도도 굉장히 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감수하고도 H200 칩에 대해서 수입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발언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짝 반등이었을까요? 오늘도 기술주는 혼조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장중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 이야기 받아내면서 약간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노이즈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술주 향방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봐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진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방향성을 좀 모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밤에 이제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오늘 장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사실 침체가 우려되지만 네. 여전히 금리 동결 스탠스고 그리고 네. 이제 목적은 이제 CPI로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 동결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매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침체 우려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발언과 가계부채 경고가 함께 나왔고 TSMC 매출 신기록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12월 소매 판매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고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좀 경기가 괜찮은 게 맞을까요? 사실 12월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이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네. 원래 같으면 이게 굉장히 좀 또 높게 나와야 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우존스에서 지금 나온 집계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증가율 전망이 한 0.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래 전년 동기 대비를 하면 2.7%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을 겪고 네. 있는 와중에도 사실 이렇게 소비가 좀 꺾였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또 다시금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까지도 또 내려왔다라는 점들이 이런 경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조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또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린다라는 또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가 네. 있어서 해석의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 21%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 둔화 사이클로 들어와야만 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죠.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또 중요할 텐데 지난주 같은 고용 쇼크가 연출될 가능성 혹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사실 고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화이트 칼라 직종을 위주로 굉장히 큰 폭의 네. 지금 감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런 고용 분야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캐비넷셋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고용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이민자에 대한 어느 정도 단속 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AI도 같이 겹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속지 말아라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네요. 로빈후드 그리고 포드가 장을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요즘의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로빈후드 우선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까지 낙폭을 확대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빈후드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 급락 중이고요. 자,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CNBC 속보인데 이 quarterly earnings 분기 어닝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보합권에서 선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올해 가이던스는 좀 잘 제시해 주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선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 발언도 좀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맥 총재나 뭐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로건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2%대로 지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핵심은 결국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내민 만큼 결국에는 이런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가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경로가 조금 지지부진한 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연은의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담겼던 것 같아요. 부채 상황이 어떻죠? 그렇습니다. 이게 뉴욕 연은에서 나온 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대 가계부채가 지금 18.8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예.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카드나 이런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부채에서 부채가 좀 쌓이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K자형 경제로 굉장히 네. 지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격차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 트럼프 정부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게 빅테크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네. 결국 성장이 필요한 곳에 더 돈이 들어가고,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부채가 줄어들려고 하게 되면 결국 핵심은 금리에 네. 대한 부분이 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TSMC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줬죠. 1월 매출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거의 한 38%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AI 칩 수요 증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TSMC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업체로서 사실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네.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최근에 나온 AI에 대한 우려는 사실 TSMC의 매출로서 좀 증빙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TSMC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관련한 패키징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빅테크 이 관세 네.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면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게 되면 TSMC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에 대한 우려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인프라 업종에서 있어서는 AI가 더 필요하다,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좀 큰 화제가 됐었는데 알파벳이 100년물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과잉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괜찮은 걸까요? 이런 100년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000억 달러만 모으려고 했다가 거의 지금 2,000억 달러까지도 지금 네, 이제 발행을 그렇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할 하더라고요. 만큼, 사실 얼마나 이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100년 네. 채권을까지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는 이 AI의 자체에 대한 확신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사실 최근에 오라클도 보게 되면 거의 한 근 5개월간은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한 인프라 대비 지금 회수될 수 있는 비용이 이게 맞을까, 이 네. 회수율이 맞을까라고 했지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충분히 AI 쪽에서 이제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 만큼 이 AI 쪽에서 지금 산업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프라는 더 필요하다라는 네.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B님께서는 거품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100년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해석의 영역이긴 하죠. 그만큼 AI의 진심이다, 또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좀 재미있는 기업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기업은 어느 곳이죠? 첫 번째 가져온 기업은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결국 AI 칩에 있어서 지금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AI 칩을 조립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도체 자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작아져야만 되는데, 이게 작게 만드는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나온 해결책이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에 있는 칩들을 지금 아파트처럼 쌓아 올려야 되는 HBM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점에 있어서 후공정 업체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세계 2위의 실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을 거의 60% 뛰어넘는 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엠코 테크놀로지 체크해봤고요. 자, 저희가 속보 관련된 내용들 잠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지금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EPS는 예상보다 좀 잘 나와진 걸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4% 정도까지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점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네요. 로빈후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4에서 5%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EPS가 문제였는데요.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여기에 또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해주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1%까지 양전이 됐네요. 처음에는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1% 뛰고 있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엠코 테크놀로지 체크해봤고 두 번째 기업도 재밌는 기업 준비해 주셨는데 발라리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발라리스라는 기업은 유전을 시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굉장히 큰 어떤 M&A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라리스라는 기업과 트랜스오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합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굉장히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럴수록 M&A 시장도 굉장히 화랑을 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런 매머드급에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드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오랜만에 듣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출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대선료가 필요합니다. 시추선을 빌리는. 결국 그런 대선료의 입장에서 이런 발라리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최근에는 이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배당을 더 높이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시추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